코리아하우스가 직전 도쿄올림픽이나 리우올림픽 비해서 3배나 높은 45억이었는데 24일 임차하는데 25억이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이게 좀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도 이제 들어와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파리 8구에 샹젤리제 근처 코리아 센터 있잖아요, 이미. 모르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코리아 센터가 전 세계에 5곳 있는데 그중 하나 있는 거예요. 19년에 800억 원이나 들여서 이 문화원을 새로 개비해서 여기서 써도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방만한 운영 아니었을까요? 그 파리올림픽 예산이 도쿄, 리우, 런던 비해서 2배 가까이 컸어요, 예산이. 근데 선수단은 44년 만에 최소 선수단이었던 말입니다. 왜 그랬나요? 그 코리아하우스 운영 때문에 이게 늘어났습니다. 네, 코리아하우스가 직전 도쿄올림픽이나 리우올림픽 비해서 3배나 높은 45억이었는데 예, 이게 대부분 이제 또 코리아하우스 임차료, 예, 그러니까 빌리는데, 공간 빌리는데 24일 임차하는데 25억이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빌리는 돈을 낸 겁니다. 이게 좀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도 이제 들어와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 하루에 1억씩 대관료로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지가 워낙 자, 그거 제가 좀 더 예. 따질 겁니다. 예. 네, 24일 임차에 15억 상당이 처음엔 그렇게 계약했어요. 그건 아시죠? 그랬다가 전기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 인터넷 증설해야 한다면서 또 10억 가량 더 증액된 거예요, 사실. 원래 그 장소가 예, 예, 워낙 번화가라서 비쌌지만 그래도 15억이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들 비용에 대한 계산이 없었나 봐요. 그 이후 비용만 예, 예, 10억 이상 증액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분에게 교민에게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가 봐 달라고도 얘기를 해서 제가 사진을 따로 취재비까지 지불하면서 했는데 생 도미니크가라는 곳이었어요.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한남동 공관 그 부근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적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되려 기존 한류 팬들이야 굳이 찾아오겠지만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에는 너무 한적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홍대나 성수동 같이 젊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좀 한적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굳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24억 원이나 주고 하루에 1억 원씩 그렇게 빌릴 만한 곳이었는지 적합성 여부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조촐한 규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파리 8구에 샹젤리제 근처 코리아 센터 있잖아요, 이미. 모르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코리아 센터가 있어요. 한국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 예, 예. 네, 여기에 코리아 센터가 전 세계에 5곳 있는데 그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한국문화원 기능을 하는 곳이 전 세계 5곳인데 파리에 있단 말이에요. 19년에 800억 원이나 들여서 이 문화원을 새로 개비해서 지금 관광공사, 콘지점도 같이 쓰고 있어서 여기서 했어도 7층짜리 건물 쓰고 있거든요. 파리에서 샹젤리제 개선문 있는데 여기서 써도 되는데 이거 좀 너무 방만한 운영 아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 코리아 센터도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논의가 됐는데 45억을 거기에 쓰면서 선수단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배보다 배꼽이 좀 더 컸다고도 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아마 여기를 부득이 이렇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활용도도 그다지 대단하지 않아서 2층에는 콘텐츠 진흥원이 원초적인 아주 이머시브 아트 상영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기자실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은 했습니다. 대단한 효용이 떨어졌는데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자, 무엇보다도
이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자,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운영 대행 용역 입찰 세부 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공개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가 사실상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이를테면 카카오 계열사인 SM 컬처 앤 컨텐츠 광고사업 부문,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이노션, CJ ENM과 HS 같은 굉장히 유수의 대기업들을 제끼고 C 업체가 이 입찰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정량지표 평가에서는 5개 업체 중에 상당히 낮았거든요. B, -4.75점을 받았다가 소위 말하는 객관적 점수라기보다는 주관적 점수라고 할 수 있어서 정성평가에서 요게 순위가 뒤집혀요. 뒤집혀가지고 이 업체가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 회사들 그리고 아주 이 분야에 있어서 혁혁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제끼고 됐어요. 자, 근데 그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 회사는 대한체육회 계약 체결 사업 내역을 좀 보자면 2016년부터 이미 12건이나 계약을 한번 했던 12건이나 계약을 했던 그리고 계약 금액이 90억 원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이게 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마 네. 직원들이 그 단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도 해명을 전 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자 대한체육회에서 이 회사에 추가 거업으로 새로 계속 줘요. 더 이 일 외에도 그래서 올해 초에만 보더라도 체육인 대회를 개최했는데 최초 사업비가 2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규모가 점점점 커져서 9억 2천만 원까지 과업이 변경이 되거든요. 같은 업체예요. 근데 코리아 하우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수의 계약을 더하면서 점점 액수가 올라가는 형국을 띠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이 행사는 원래는 제가 소규모로 체육인들끼리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VIP께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하시겠다 이런 연락을 제가 부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사이즈를 키워서 이런 결과가 됐을 것으로. 제 의혹에 대한 설명은 전혀 안 되는 듯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커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계속 이 업체에다가 계속 몰아주고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또 10억 상당의 급식센터 운영 대행 사업도 또 수의 계획으로 체결해 줘요. 처음에는 공개 입찰을 해서 이 업체랑 계약을 한 게 맞는데 제가 말하는 의혹의 핵심은 계속해서 수의 계약으로 돈을 더 얹어주고 10억 정도 되는 사업도 수의 계약으로 체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건데 이 회사가 코리아하우스 운영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만한 하루에 1억씩 드는 이 코리아하우스 운영과 이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전혀 무관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좀 저한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상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의 그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